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불렸던 용산 개발 사업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지난 5일에 이 용산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이자 땅 주인이었던 코레일이 마지막 남은 땅값 1조 197억 원을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에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용산 개발 사업의 종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황부터 좀 알아보죠. 예,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분들 마음 참 안 좋으실 겁니다. 네네. 단군 일의 최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이 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서부이촌동 부동산 시장에 정말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산 이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이자 땅 주인 코레일, 지난 5일 마지막 남은 땅값 1조 197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에 반납을 하면서 결국 사업의 종집을 찍었는데 이제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이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송득범 코레일 사업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토지 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 1조 197억 원을 금융회사에 모두 상환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이날 서부이촌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서너 곳 마치 침묵시라도 하듯이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요. 네. 문을 연 것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는 간혹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매 거래는 끊긴 지 정말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결국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남은 것이죠. 네, 주민분들 얼마나 답답하실지 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민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현재 그 대체적인 부동산 업체와 그 각종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이 사이트에는 서부이촌동의 시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세랄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이 지역은 전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실제 서부이촌동의 이 집값은 몇 년 새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촌동 대림아파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2007년 사업 초기만 해도 실거래가가 17억 원까지 올랐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바닥을 향해 정말 수직 낙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매 시장에 나온 이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8억 원을 밑돌고 있다고 하고요. 그나마 새 주인을 찾지 못해서 몇 차례 유찰되기 일쑤라고 하고요. 더구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서부이촌동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요. 네.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009년 이후 서부이촌동 실거래량은 현재까지 6건. 그러니까 5년 동안 6건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참 실제 거래는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전체가 정말 타격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주민에 따라서는 반응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 그 사업지인 그 서부이촌동 정확히 이촌 이동이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이제야 되찾았다. 이렇게 환영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정말 참담한 심정을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은 이제 그 어차피 해제될 것이었으면 좀 더 빨리 이게 해제가 됐어야지만 이제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백지화는 당연한 결과이고 특히 이 드림허브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서부이촌동 사유지를 담보로 집단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의 그 불안감이 해소됐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도하게 받은 대출금을 보상금으로 해결하려던 일부 주민들 빼고는 대부분 주민이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이 통합개발을 찬성했던 주민들은 억울한 속내를 비쳤는데요.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사업까지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구역 해제가 공고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허브에서 코레일 새 사장이 올 때까지는 등기 이전하는 걸 보류한다라는 걸 들었다. 이 주장이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 극단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저희 뉴스타라 잡기에서도 여러 번 이 용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이렇게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사실 이 용산 국제 업무의 개발 사업 참 많이 얘기했어요. 네. 철도 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천동 일대 56만 6,800제곱미터 부지에 620m의 높이 152층짜리 세계적인 랜드마크 타워, 국제 업무, 상업,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결합한 연면적 317만 제곱미터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려던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당초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 철도 정비창 사업만 개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2007년도에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통합개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통합개발안을 확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 통합개발안에 서부 이촌동 주민들 간에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되었는데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주민들은 이 보상 문제 등을 내세워서 통합개발에 반대를 했고요. 또 반대로 인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지 일대 주민들은 통합개발에 찬성을 하면서 이 대립각을 세웠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업은 위기에 맞았고 토지 주인 이 코레일과 사업 시행사들 간의 갈등도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 4월 코레일은 용산 개발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통합으로 연계가 되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예. 결국엔 이렇게 좌초가 되게 됐는데 일단 현재 서울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고 한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구 지정 해제와 함께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서울시는 오는 12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연말께 기본 계획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부 이촌동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 일부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 내놓을 대책을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 개발에 찬성해 온 주민들은 이것이 소규모 개발이거든요. 네네. 소규모 단위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편 코레일 소유인 용산 정비창 부지는 매각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 측 이사회 등을 거쳐서 자체 개발하느냐 아니 매각하느냐 최종 결정할 것인데 아무래도 이 개발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커서 현재는 매각이 유력할 것 같고요. 다만 사업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법정 공방이 이제 이어질 경우 매각 자체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 결국은 삽도 뜨지 못하고 용산 개발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는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다. 이 단군 이래 최대 실패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 규모 317만 제곱미터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 화려한 배경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 용산 개발 사업이 2007년에 계획이 돼서 5조 원가량의 기회비용과 손실만 남긴 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기회비용만 제하더라도 약 자본금 1조 원을 포함해서 1조 5천억 원 정말 허공속에 날아간 것입니다. 개발구역 주민 2,300여 명은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히는 손실을 봤고요.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개발사에 남을 용산 오적의 존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만 개발하던 계획에 숟가락만 이렇게 얹어서 서부 이촌동 개발 사업까지 묶고 개발 규모를 키우고 사업 지원에 단초를 제공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대 주주 간의 이해 갈등으로 자금 마련에 실패하고 사업을 궁지로 몰고 간 허준영,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과 또 같은 혐의의 김기병 롯데 관광개발 회장, 외자 유치에 실패한 용산개발사업 자산운용회사인 용산역세권 개발 주식회사 박해춘 회장, 예, 책임의 주인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국민연금 투자 1250억 원을 받은 민간 펀드도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액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책임이 크고요. 이게 또 민간 사업이라고 뒷짐지고 바라만 봤던 중앙정부와 서울시 결코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민간개발 사업이라서 사업 실패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뚜렷하게 개발사 악몽이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있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주민분들은 더 억장이 무너질 것 그럴 같습니다. 겁니다. 예. 네, 빨리 새로운 계획으로 주민분들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에 감사원에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 서울시가 이 공교육 살리기 연합 등 이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게 각종 비리 의혹 제기했거든요. 네.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사실 서울시가 벌여왔는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감사 옴부즈만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등 예비 감사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송병춘 시 감사관과 친환경 유통센터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배옥병 씨가 서로 부부인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단체 측은 시 감사에는 어차피 감사관의 주관적 개입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그리고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감사를 중단하고 국가기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결정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두 곳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일단 소규모 해섭이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HACCP라고 해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생산자 협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최근 서울시에 친환경 유통센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네, 이유는 친환경 유통센터가 농축산물에 이어서 수산물 식재료까지 공급 관리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난 5일에 대규모 해썹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는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이게 도화선이 됐는데요. 여기서 소외된 소규모 수산물 해썹 업체들이 농축산물 해썹 업체들과 연대해서 시에 대응을 한다 방침을 세운 것이죠. 네. 즉 무상급식 정책 시행 이후 친환경 급식센터가 급식 식재료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에 이어서 수산물 센터까지 공급을 관리한다면 영세업체 200여 곳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유통센터 여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와 별개로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단체인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이 지난 6일 감사원에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서울시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서울시 감사 일정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보수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한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친환경 유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비는 1,000원 가까이 올랐지만 정작 급식의 질은 일부 인사들이 비대해진 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장악해서 전횡을 저지른 탓에 형편없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아예 친환경 유통센터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정책 이 자체를 꺾겠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송병춘 시 감사관과 친환경 유통센터 그 기획위원장 자문위원장이죠. 배옥병 씨가 부부이다. 난리가 난 겁니다. 네. 확 불이 붙은 거죠.
지금 뭐 서울시로서는 양측의 공격을 받는 셈이 된 거고 입장이 네.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단체의 서울시 공격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측에서 서울시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그 친환경 유통센터 이 무상급식 논란에 휘말리는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이 센터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고치면 되는데 이 문제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유통센터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기관이고요. 2010년 3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품질 기준을 갖춘 그 납품업체들을 선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좀 독점인가 봐요. 현재 서울시 내 학교 1,300여 곳 중 860곳에 농산물을 700여 곳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전체 급식 식재료 시장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좀 너무 독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정이 깨끗하지 않으면 뒤탈을 날 만한 조건을 완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정리되지 않으면 무상급식 자체, 의무급식 자체도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잘 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과정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알아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